여러분, 혹시 아침에 출근하다가 혹은 등굣길에 노란 간판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토스트를 한 번쯤 사드셔 보신 적 있으시죠? 따끈한 식빵 위에 햄, 치즈, 양배추 듬뿍, 그리고 그 달콤 짭짤한 시그니처 소스. 단돈 3,000원대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점심값, 직장인들에게는 든든한 아침이었던 그 브랜드. 바로 이삭 토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중고상가 매물 사이트, 자영업자 카페, 당근마켓 자영업 코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삭 토스트 매장이, 그러니까 한때 없어서 못 차린다던 그 폐업률 1% 미만의 신화적인 브랜드 매장이 지금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금 확 내렸어요. 급매로 정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합니다. 라는 글이 줄을 잇고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 알고 나면 좀 놀라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는 신규 개점이 한 해에만 100개가 훌쩍 넘게 늘었던 브랜드인데 2024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규 개점은 꺾이고 계약 종료와 명의 변경, 그러니까 점주가 못 버티고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비율이 가파르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 해에만 계약 종료 40여 건, 명의 변경 40여 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실상 순증이 꺾인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30년 된 단골 김밥집이 있다고 칩시다. 어머니 같은 사장님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김밥을 말아주시고 가격도 착하고 동네 사람 모두가 여기는 절대 안 망한다 라고 믿었던 그 가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김밥집 체인이 동네마다 55 김밥집 양도합니다 라는 종이가 붙기 시작한다면 뭔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는 거 직감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착한 본사, 양심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였던 이삭 토스트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비단 토스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소.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삭 토스트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셔야 합니다. 199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김하경 대표라는 분이 인천 작은 골목에서 단 3평짜리 가게를 차립니다. 원래 이분은 평범한 전업주부였는데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결국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토스트 가게를 열게 됩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토스트를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식빵 한 장에 햄, 양배추, 달걀, 거기에 직접 개발한 달콤한 소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저도 똑같이 차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가맹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삭 토스트의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로 수천만 원씩 받고 인테리어비로 또 수천만 원, 매달 매출의 몇 %씩 로열티로 떼어가잖아요. 이삭 토스트는 달랐어요. 가맹비 0원, 그리고 로열티는 정액제로 월 단돈 15만 원. 광고비 분담금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파격적인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다른 학원은 등록비 50만 원에 매달 수강료 50만 원 받는데 이삭은 등록비 안 받고 매달 5만 원만 내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점포 크기도 작습니다. 10평이면 충분해요.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다른 프랜차이즈의 절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소자본 생계형 창업의 정석으로 불리게 됩니다. 폐업률은 업계 최저 수준. 본사도 가맹점도 같이 잘 사는 정말 보기 드문 건강한 프랜차이즈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매장이 900개를 훌쩍 넘었고 본사인 주식회사 이삭의 연 매출은 약 538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 영업이익률 1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김하경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20년 된 에어컨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검소하기로 유명했어요. 언론에서는 연 매출 2,200억 토스트집의 양심 경영이라며 칭송했죠. 사실 이 정도면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바로 이 착한 구조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주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삭 토스트의 수익 모델은 박리다매입니다. 토스트 한 개에 3,300원, 4,300원. 이렇게 싼 가격을 유지하려면 점주가 인건비를 거의 안 써야 해요. 그러니까 점주가 직접 새벽부터 나와서 빵 굽고 채소 썰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마감까지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415만 원 중 대부분이 점주 본인의 노동이에요. 다시 말해 이삭 토스트의 그 빛나는 수익률 17.5%는 사장님의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숫자란 얘기죠. 그리고 본사 수익의 핵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로열티 15만 원에서요? 아닙니다. 본사는 식자재, 그러니까 빵, 햄, 소스, 양배추, 컵, 포장지 같은 걸 점주들에게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 팝니다.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점주들이 토스트를 많이 팔수록 본사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즉, 본사 입장에서는 점주가 많이, 오래, 빠르게 일해줄수록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윈윈 구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원재료 값이 폭등했어요. 밀가루, 계란, 햄, 양배추 다 올랐죠.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서민 가격을 지키려고 판매가를 쉽게 못 올렸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알바생 한 명 쓰는 것도 부담이 됐고요. 셋째, 배달앱이 일반화되면서 배달 수수료가 매출의 10에서 15%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판매가는 못 올리는데 재료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배달 수수료 떼이고 결국 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월 매출 1,849만 원짜리 가게에서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324만 원. 이게 한 달에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서서 일한 결과예요. 시급으로 환산해 보세요.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이삭 토스트 대표 메뉴인 햄치즈 토스트, 판매가 3,300원, 원가는 963원, 원가율 29.2%. 숫자만 보면 정말 양호하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 토핑, 패티, 음료 다 합치면 평균 재료비 비중이 33.9%까지 올라갑니다. 월 매출 1,849만 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재료비만 626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그 다음 임차료 150만 원, 배달 관련 비용 164만 원, 인건비 415만 원, 로열티 15만 원, 공과금에 세금 예치금까지 다 빼고 나면 324만 원 남는다는 게 공식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324만 원이라는 숫자는 점주가 직접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전제예요. 만약 점주가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알바를 한 명 더 써야 한다. 그 순간 수익은 200만 원대, 100만 원대로 추락합니다. 한 명만 더 고용해도 사실상 본인 인건비도 못 건지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자전거를 타는데 페달을 멈추는 순간 바로 넘어지는 그런 자전거인 거예요. 점주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 구조를 한번 보세요. 본사인 주식회사 이삭은 2023년 기준 매출 538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입니다. 가맹비 0원, 로열티 15만 원인데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식자재 공급 마진이에요. 빵 한 봉지, 햄 한 팩, 소스 한 통, 포장지 한 묶음. 이걸 본사가 일괄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 팔아요. 가맹점이 900개니까 한 점포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어치만 사도 본사는 매달 9억 원의 매출이 들어오는 구조죠. 자, 그럼 점주들이 갑자기 메모를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학가 상권의 붕괴입니다. 이삭 토스트의 핵심 상권은 어디였죠? 대학가, 학원가, 그리고 오피스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나던 출생아 수가 지금은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지방대는 정원 미달이고 서울 주요 대학가도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이 캠퍼스에 잘 안 옵니다. 매일 토스트 사 먹어주던 그 학생들이 사라진 거죠. 비유하자면요. 학교와 문방구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줄을 서던 그 문방구가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텅 비어 있죠. 대학가 토스트 가게도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가격 인상의 딜레마예요. 이삭 토스트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렸습니다. 햄치즈 토스트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다른 메뉴도 줄줄이 올랐죠. 그런데 소비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이 가격이면 그냥 맥도날드 가지, 편의점 샌드위치가 더 세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삭 토스트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성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을 올려도 점주는 안 남고 손님은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일부 점주들이 호소하는 본사와의 갈등입니다.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방에서 4년간 이삭 토스트를 운영해온 한 점주 A씨는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미허가 메뉴 판매, 그러니까 본사가 공급하지 않는 콜라나 팩 음료를 팔았다는 것, 그리고 빨대와 원두 같은 걸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점주 말이 충격적입니다. 토스트 전문점인데 본사가 커피 머신 들여놓지 않으면 계약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커피 머신을 들였답니다. 그런데 커피가 안 팔려요. 손님들은 토스트 먹으러 오지 커피 마시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원두를 계속 사야 했고 잘 안 팔리는 패티도 계속 주문해야 했고 심지어 로고가 바뀌었다고 멀쩡한 컵홀더 재고를 못 쓰게 하고 새 걸 사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비유하자면 뭐랑 같냐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본사가 이번에 새 메뉴 출시했으니까 재료 100kg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그 메뉴를 안 시켜요. 그래도 매달 100kg씩 계속 사야 하는 겁니다. 안 사면 계약 해지. 이게 가맹사업법상 구매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물론 본사 측은 강제한 적 없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정상적 요청이라고 반박했고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삭 토스트 본사만 문제일까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감시 시스템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와 점주 간의 갑질, 강매, 일방적 계약 해지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주가 본사를 신고하려면 어떤 길을 거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증거를 본인이 다 모아야 합니다. 녹취, 문자, 발주서,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 본조사로 넘어가요. 이 과정이 빠르면 6개월, 보통 1에서 2년이 걸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가게세 내고 인건비 줘야 하는 점주가 본사랑 12년씩 싸울 여력이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대기업 본사랑 변호사 비용 들여가며 소송하라는 얘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결국 점주들은 그냥 폐업을 선택합니다. 신고하는 대신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매물이 쏟아지는 진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맹사업법 자체의 허점입니다. 현행법상 필수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점주에게 강제로 구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이게 어떤 게 필수 품목인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빵이야 그렇다 쳐도 컵홀더, 빨대, 커피 머신, 이게 정말 토스트 브랜드의 필수 품목인가요? 본사가 이건 필수다라고 하면 점주는 그냥 사야 됩니다. 법이 이걸 막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랑 비교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특정 공급처에서만 물건을 사라고 강제하는 타잉 어레인지먼트, 묶음 강매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맥도날드도 점주가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사올 자유가 일정 부분 보장돼 있어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공급처 강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서 본사가 사실상 점주의 모든 구매를 통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예비 창업자들이 이삭 토스트를 차리려고 본사에 문의하면 어떤 자료를 받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입니다. 거기엔
평균 매출 1,737만 원, 폐업률 최저 수준, 이런 좋은 숫자들만 강조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건지, 점주가 하루 몇 시간 일해야 하는 건지, 갑자기 본사가 새 품목을 강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요, 학원 보낼 때 그 학원이 서울대 합격생 10명 배출, 이런 문구만 강조하지, 그 10명이 하루 15시간씩 잠도 못 자고 공부해서 만든 결과라는 건 안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비 점주들은 월 300만 원 수익만 보고 인생 모은 돈, 퇴직금까지 털어서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그러다 12년 만에 매물로 내놓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이 부분 알고 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본사가 착한 본사 이미지로 30년간 마케팅을 해왔다는 거예요. 가맹비 0원, 로열티 15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모든 매체에서 칭찬받았죠. 그런데 진짜 본사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식자재 마진 구조가 어떤지, 그게 점주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우리 모두가 착하다는 표면만 보고 박수를 쳐온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가장 가슴 아픈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본사 임원?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사장님들이에요. 한 점주를 가정해 봅시다. 50대 명퇴자가 퇴직금 1억 원을 털어서 이삭 토스트를 차렸어요.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기계까지 다 합쳐서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분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정말 차참한 숫자죠. 그런데 어느 날 본사가 새 메뉴 출시했다고 재료를 받으라고 하고, 손님은 줄고 배달 수수료는 오르고 결국 매물로 내놓는데 권리금은 절반도 못 받습니다. 1억 들어간 돈 중에 5천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이런 분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물로 나온 매장이 수백 개예요. 단순 계산만 해도 수백억 원의 자영업자 자본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삼촌, 우리 이웃이에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그분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통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보장돼 있어요. 호주는 프랜차이즈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어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강매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유럽은 종합평가제라고 해서 본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주의 평균 수입, 폐업률, 분쟁 건수까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점주들이 가맹점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위험을 알 수 있도록요. 한국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가맹사업법의 필수 품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사 마음대로 이것도 필수, 저것도 필수 정하지 못하게 법으로 한정해야 해요. 둘째, 점주협의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서 본사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뿐 아니라 점주의 실제 노동시간, 시급 환산 수익, 분쟁 발생률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야 해요. 넷째, 분쟁 조정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점주가 12년씩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삭 토스트의 위기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30년간 착한 본사라는 신화 뒤에 가려져 있던 한국 프랜차이즈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가 외부 환경 변화와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토스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킨, 분식, 카페, 편의점, 이름만 바꾸면 똑같은 구조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들고 나간 그 토스트 한 개 뒤에 새벽부터 서서 일하시던 사장님의 땀, 본사 식자재 마진, 가격 인상 압박, 일방적 계약 해지의 두려움이 다 녹아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먹는 토스트와 모르고 먹는 토스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경제를 알다는 앞으로도 눈앞의 현상 뒤에 숨겨진 자본의 진실을 날카롭게 추적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